사이다 무비튼. 우리는 딸이 하나 있는 평범한 가족이지만 남편은 딸바보 대회가 있다면 우승컵도 노릴 만한 사람으로 부녀 사이가 특히 각별했다. 딸아이는 봄날의 햇살처럼 밝은 아이였다. 그랬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럴 때도 있는 나이려니 했는데 얼마 전까지 종알거리던 친구들 얘기도 안 하고 아예 학교 얘기 자체를 꺼내질 않았다. 설마 내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 건 딸아이의 학용품을 본 후였다. 교과서가 찢어져 있었고 읽을 수도 없는 글씨의 낙서들이 노트에 쓰여 있고 지우개로 몇 페이지씩 지운 흔적들이 있었다. 군데군데 죽어라는 글자가 퍼즐처럼 퍼져 있고 외모 비하 표현들을 보면서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체육복을 세탁기에 넣었었는데 요즘은 항상 물에 담가놨었다. 나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고 딸아이는 주저하다가 진짜고 지매 그룹 애들이 나 따돌리고 괴롭혀 라고 털어놨다. 이미 짐작했었고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였지만 딸아이 입에서 가해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딸아이는 누구 욕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남한테 미움받을 짓은 더더욱 할 아이가 아니었다. 가해자 애들은 딸아이와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들한테까지 애지랑 놀면 너도 똑같이 취급받는데 괜찮아? 라고 협박해서 딸아이를 외톨이로 만들었다. 가해자 애들의 눈을 피해서 딸아이와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아이들 스스로 가해자 애들한테 거슬리지 않게 행동하게 만들었다. 남편과 먼저 상의한 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알겠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할 뿐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 딸아이도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던 와중에 마침내 딸아이 입에서 나 학교 가기 싫어 라는 말이 나오고 말았다. 나는 다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고 학교에서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에서 이름이 거명된 아이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딸아이가 피해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딸아이 상태와 학교 측의 태도에 대해 남편한테 얘기하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분노한 모습을 보게 됐다. 그러더니 내가 직접 그 싹수 없는 애들 손봐주고 올게 라고 분연히 일어섰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남편이 그렇게 무서워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애들끼리의 문제 어른이 나서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냐고 했지만 그건 장난감 가지고 서로 네 거 내 거 하면서 싸울 때나 투닥투닥 말싸움할 때 얘기고 집단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폭력이야. 내 딸 가슴에 평생 상처가 남을지도 모르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 그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 라고 했다. 남편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남의 일이었던 왕따 문제가 이제는 내 딸아이에게 일어났고 피해자가 된 딸아이는 울면서 등교를 거부했다. 학교에 호소해도 달라지기는커녕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딸아이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갔고 이제는 최악의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악의 상황이 강제로 닥쳐서야 후회하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았다. 핵심 가해자인 두 아이들은 사이가 좋았고 등하교를 항상 같이 한다고 들었다. 우리 집하고 가까운 곳에 살아서 나도 몇 번 길에서 만난 적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저기 오는 애들이야 라고 남편에게 딸아이를 괴롭히는 애들이 누군지 가르쳐준 적도 있다. 한 주의 마지막 평일 금요일 남편은 일찍 회사 일을 정리하고 미리 나가 두 아이를 하굣길에서 기다렸다. 먼저 학부모를 만날까도 했지만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마당에 두 아이의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학폭 가해자란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역시나 두 사람도 친해 보였고 학교 행사 때도 맡은 일은 하지도 않고 둘이서 시종일관 수다만 떠는 그런 여자들이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고 집에 온 남편은
아빠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학교 가도 돼. 라고 했다. 딸아이는 남편의 말을 허풍이라고 생각했는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고 내가 학교 갔다가 애들이 또 괴롭히면 바로 집에 오면 되잖아. 아니면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가 교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바로 집에 와도 된다는 말에 안심이 됐는지 그럼 하루만 학교 가볼게 라고 대답했다. 딸아이 마음도 불안했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다 해결됐다고 했지만 딸아이가 전보다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쩌나. 울면서 학교에서 뛰쳐나오면 어쩌나. 다음 주 월요일 딸아이를 등교시킨 후 교문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딸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반신반의하며 집에 먼저 갔는데 다녀왔습니다 하고 딸아이가 들어왔다. 학교에서 괜찮았어? 응, 아무도 안 괴롭혔어. 아빠 말이 맞았어 라는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잠든 후 남편한테 대체 무슨 수로 그 애들을 설득했냐고 물어봤고 돌아온 대답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남편은 가해자인 두 아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서 멱살을 움켜잡은 후 니들이 우리 애지 괴롭히는 애들 맞지?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너희는 물론 니들 가족까지 뼈도 못 치를 줄 알아. 집이나 학교에 말해도 소용없어.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든가. 죄 없는 사람 괴롭히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쓰레기지.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니들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끝장을 볼 거야. 니들은 학교 다닐 자격도 없어 라고 있는 대로 욕을 퍼부은 후 알았으면 대답해! 라고 했다는 것이다. 가해자 애들이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는 니들 지금 울어? 그런데 애지는 니들이 운 거 몇 배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울었어. 니들이 지금 운다고 해서 용서받을 거란 기대는 버려. 잘 들어. 다음 주부터 애지 다시 학교 보낼 거야. 그런데 만에 하나 애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내 라고 말을 마친 남편은 가해자 애들이 엉엉 울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 보고 돌아섰다고 했다. 물론 말로 타이른다고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도 했고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들이 죽어 라는 말까지 할 정도면 보통 애들처럼 대해서는 씨도 안 먹힐 거란 생각도 했었다. 그렇다고 아직 애들은 애들인데 조폭도 아니고 협박을 할 줄이야. 나라고 아직 초딩인 애들한테 그러고 싶었겠어? 근데 학교도 모른 척하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 애들 부모가 자기 자식의 가해자란 걸 인정할 가능성은 0%야. 그러니 본인들이 직접 당해보게 하는 수밖에 라고 담담히 말했다. 남편이 한 행동은 어른으로서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충분히 공감했다. 만약 이론적인 방법으로 선도하려고 했다면 그 사이 딸아이는 혼자 절망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면 남편은 자신을 더욱 용서하지 못했을 거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 두 아이가 더 이상 딸아이에 대한 가해 행위는 멈춘 듯했고 남편이 만난 후로는 가해자 애들이 딸아이에게 접근하는 일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조무래기 애들이 딸아이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야, 니들 그만해. 애지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 후폭풍 감당 못하니까 건드리지 마. 이젠 자기들이 나서서 막는다는 것이다. 그날 남편은 가해자 애들한테 왜 괴롭혔냐고 물었는데 학교가 재미없고 심심해서 애들한테 주목받는 행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결론은 그 애들은 심심풀이 그릇된 욕망 때문에 우연히 찍혀서 어린 가슴에 피멍이 드는 집단 괴롭힘을 당한 거였다. 왕따를 당한 사실보다 그 이유라는 게 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가해자 애들한테는 타깃이 누구든 상관없는 거였다. 그 후 딸아이는 예전처럼 학교에 갈 수 있게 됐고 어두웠던 표정도 다시 예전처럼 환해졌다. 나는 학교에 다시 갈 수 있게 된 딸아이를 위해 학용품을 전부 새 걸로 바꿔줬다. 딸아이의 트라우마가 조금이라도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편 다른 의미로 트라우마를 갖게 된 가해자 애들은 학교에서 조용하다 못해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반 애들이 다 무시한다고 한다. 가끔 딸아이가 아빠 대체 어떻게 한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진땀을 흘린다. 남편식의 해결 방법은 절대 다른 피해자 가족에게 추천할 수도 없고
남한테 떳떳하게 말하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딸아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꺼내든 마지막 수단이었고 딸아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